어제 폭락장에서 개인이 받아낸 4조 원. 이게 용감한 승부일지 아니면 위험한 도박이 될지 그 답이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개인은 오늘 반등이 나오자마자 5조 원을 넘게 팔고 나갔습니다. 어제 4조 원을 사들였던 그 손이 하루도 못 버티고 던진 거예요. 그럼 그 물량을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어제 팔았던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이 큰 손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조 단위로 쓸어 담으면서 어젯밤 미국 반도체가 5% 가까이 무너졌는데도 우리 대장은 3% 넘게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웃은 건 딱 대장뿐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무너졌고요. 상한가가 11개나 터졌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몰렸는지 그게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정체는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나나의 경제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856포인트로 0.7% 반등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1.9% 하락하며 방향이 정반대로 나뉘었습니다. 이 균열은 수급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개인은 코스피에서만 5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어제 사들였던 물량을 하루 만에 되판 데다 거기서 더 얹어서 던진 규모입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8천억 원과 3조 9천억 원을 받아내면서 둘이 합쳐 5조 7천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받고 큰손이 던졌는데 오늘은 정확히 그 반대가 된 거죠. 이틀 연속으로 개미와 큰손이 자리를 맞바꾼 겁니다. 대장주를 살펴보면요. 어제 참사가 무색하게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3% 오르며 26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SK 하이닉스도 3.7% 뛰며 190만 원 선을 되찾았습니다. 큰손이 이 둘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덕분이었죠. 환율도 우호적이었는데 어제는 1,502원이었던 원달러가 오늘은 1,493원으로 내려오며 원화가 강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다만 마냥 좋지만 않았던 게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유가 이야기도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미국이 무너진 밤을 지나 우리 대장이 어떻게 반등에 성공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대비에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8%나 무너졌어요. 어제 우리를 덮쳤던 반도체 공포가 이번엔 미국으로 그대로 옮겨붙은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오늘 우리 반도체도 그 충격에 떠밀려야 했는데요.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미 두 자릿수로 두들겨 맞은 삼성과 SK가 너무 싸졌다는 인식이 들었는지 큰 손들이 저가 매수로 달렸던 거예요. 미국 악재를 되레 무시하고 반등한 셈인 거죠. 문제는 개인이었습니다. 어제 저점이라며 4조를 사들였던 개인은 오늘 시초 하락이 나오자마자 손실이 커질세라 그걸 전부 되팔고 더 얹어서 던졌거든요. 겁이 나서 손절을 했든 본전 근처에서 탈출을 했든 결과적으로는 하루를 못 버틴 겁니다. 그런데 이 반등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지진 못했는데요. 오히려 코스닥은 장중 한때 5%를 넘게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렸거든요. 2차전지와 바이오 같은 코스닥 대형주들이 무너진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에서도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3배나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지수는 삼성과 SK 단 두 종목이 억지로 끌어올린 거고 그 밑에 수많은 종목들은 오히려 파랗게 물든 거죠. 반등은 반등인데 철저히 대장만으로 이루어진 반등이었습니다. 그럼 이 큰 손들이 정확히 뭘 샀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관은 오늘 실탄을 철저히 대장에 집중했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1조 3,780억 원을 쏟아부었고요. SK 하이닉스에도 1조 2,910억 원을 실었거든요. 세 번째로 많이 산 삼성전자 우선주가 1,120억 원 규모였고요. 그 뒤는 대덕전자와 현대차가 채웠습니다. 외국인도 결은 비슷했는데요. SK 하이닉스를 1조 2,690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가장 많이 남았고요. 이어서 SK 스퀘어에 1,990억 원, 그리고 LG이노텍에 950억 원을 실었습니다. 나머지 상위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우가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 코스닥은 온도가 확 달랐습니다. 기관이 그나마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에 570억 원을 넣어 순매수 1위에 올렸고요. VN과 테스가 각각 370억 원과 29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아래를 PSK와 ISC가 채웠습니다. 외국인 역시 테크윙을 3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산 다음 코오롱 티슈진과 리가켄 바이오를 각각 180억 원과 11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ABL 바이오와 보로노이까지 골랐죠. 큰손의 돈이 코스피 대장엔 조 단위로 쏟아졌고 코스닥엔 이렇게 야박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양극화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아까 미뤄뒀던 유가 이야기입니다. 어제 호르무즈 봉쇄에 이어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에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물리고 이란 항구 봉쇄도 다시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스스로를 해협의 수호자라고 부르면서요. 그러자 국제유가가 이틀 새 9% 넘게 뛰면서 78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이 기름에서 그치지 않고 밥상까지 번졌는데요. 중동 긴장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차질, 여기에 슈퍼 엘니뇨 작황 우려까지 겹치면서 식량 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든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엘니뇨가 심해지면 세계 식량 원재료 값이 최대 15.8%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을 딱 한 문장으로 남기면 이겁니다. 지수는 반등했지만 그건 삼성과 SK 대장만의 반등이었고 개인은 이틀 연속 큰 손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코스피 숫자만 보면 웃는 날 같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대장과 나머지가 그리고 큰 손과 개미가 완전히 갈려진 하루였던 겁니다. 자, 그럼 오프닝에서 약속드렸던 오늘 진짜 돈이 몰린 상한가들의 정체를 밝혀볼게요. 명단이 하나같이 오늘의 불안을 먹고 자랐습니다. 먼저 사료와 제분을 만드는 한탑, 그리고 곡물 사업을 하는 미래 생명자원이 나란히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식량 인플레이션 공포가 직접적인 재료였습니다. 곡물값이 뛰면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본다는 기대였죠. 또 해운주인 STX 그린로직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백기로님이 오른다는 논리가 계속 먹힌 겁니다. 시장이 대장만 챙기는 와중에도 돈은 이렇게 공포를 기회로 바꿔 자리를 정확히 찾아간 거죠. 숫자가 아닌 사연으로 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어제 크래미의 한성기업을 응원하던 애국 개미들이 오늘은 국산문구 모나미로 옮겨갔습니다. 강화된 상장 폐지 시총 기준에 걸릴 위기에 놓이자 이런 기업은 우리가 지킨다며 매수가 몰리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겁니다. 한국판 게임스탑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 애국 개미들이 모나미를 파보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색이 짙은 이야기로 불거지고 있어서 조만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또 MP는 모회사 위직 스튜디오를 흡수 합병해 오늘 통합법인 컴투스N으로 새 출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폭락과 반등이 뒤엉킨 오늘도 시장 한편에선 이렇게 저마다 이야기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실 배경도 한번 짚어볼게요. 반가운 건 우리만 반등한 게 아니었단 점인데요. 중국 상해와 신천 증시가 나란히 1% 안팎으로 올랐고 미국 지수 선물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까지 아시아를 짓누르던 공포가 하루 만에 한풀 꺾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글로벌 위험 심리가 함께 움직인 셈이었던 거죠. 다만 이 진정 국면이 며칠을 더 이어갈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바깥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불붙인 호르무즈 긴장이 유가를 어디까지 밀어올릴지, 그리고 그 불길이 밥상 물가까지 옮겨붙을지, 그리고 곧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그것이죠. 이 변수들이 진정되면 오늘 대장이 살려낸 반등은 바닥 다지기의 출발점이 될 것 같고 반대로 더 나빠지면 오늘 웃은 것도 하루짜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반등 진짜 바닥의 신호로 보시나요? 아니면 대장만의 반짝 반등으로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